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랄까 어떻게 좀 표현됐달까요? 조금 차별화 시장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시장 지수는 좀 밀리긴 했지만 뭐 또 일부 이제 이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은 되게 또 강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 코로나가 이제 사상 최대 확진자를 또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 명분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 이제 크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투심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명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도 그 코로나 라이브라고 이 어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시간, 현 시점, 지금 5시 36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제보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일도 잘못하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들 좀 주의하시고 날씨도 좀 무더워지는데 코로나든 더위든 지금 건강에 많이 유의하십시오. 저도 많은 분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점심 때 조금 이제 그 수액을 좀 맞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 맞고 나니까 지금 뭐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더위도 먹었던 것 같고 출퇴근하면서 땀을 좀 많이 빼는 그 싱싱이를 타고 다니고 퇴근해가지고 또 애랑 또 1시간 막 이렇게 또 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은 또 컨디션 좋아졌으니까요. 또 함께 또 건강한 동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그 종목별 내용들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카카오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이제 폭탄 매도를 했죠. 고점론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리고 왜 이렇게 좀 빠졌는지. 카카오가 또 지수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총 순위가 뭐 3위, 4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3위가 지금 현재 네이버고 하니까 카카오 떨어지면 네이버도 같이 떨어지고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카카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가 연기가 됐죠, 상장이.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 시작 전에 동아ST,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 동아ST가 이제 기술 수출 발표를 했습니다. 호재를 발표했는데 오늘 폭락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얘기 드리면서 우리가 또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얘기 드리는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항상 템베거가 어디서 나온다? 차세대 기술, 트렌드, 어떤 떠오르는 분야, 그런 분야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분야, 그런 AI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체크해드리고 관련 기업도 한번 체크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정리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최대치 경신으로 시장을 좀 압박했다 볼 수 있고요. 카카오페이 상장 지연으로 카카오 급락하면서 시총 상위 수술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여기 집중됐었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상승 기조를 보이고 오늘도 좀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수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증가하는 추이가 좀 벌어지고 있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중소형주 강세는 좀 지속되고 있다. 오늘 체크할 이슈들은 이렇습니다. 동아ST, 카카오페이 쪽, 그리고 이제 비우노, 의료 이제 AI 분야,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블루오리진의 우주여행 성공,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마감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5% 빠져서 321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15% 빠져서 10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 많은 어떤 흐름이었고, 약세 기조가 뚜렷했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천억, 기관이 2,700억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기관도 1,000억,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7,600억 순매도. 완전히 그냥 수급으로 보면 그냥 하방으로 그냥 몰빵 쳤다,
예, 이렇게 좀 표현할 정도의 어떤 수급의 패턴을 보여줬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야, 이거 오늘 하락으로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이런 형태가 별로 좋진 않거든요. 어제 양봉 돌렸는데 오늘 그대로 장대 음봉, 시초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인 상태로 마감했다는 거는 하락에 좀 영속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도 보시면 요날, 예, 요날이 이제 며칠인지 한번 볼까요? 요날이 이제 7월 8일 이제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죠. 장대 음봉으로. 예, 20일선 깨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약 이렇게 좀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봉의 형태로 보더라도 60일선, 이 초록색 선 60일선 깨면서 시초가가 고가, 종가가 저가인 형태로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거는 좀 하락의 연속성까지도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뭐 사상 최대 확진자가 국내에서 좀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거리두기가 좀 연장될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별로 좋지는 않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21선을 깬다든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낫죠.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주 장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코스닥은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막 시총 상위주들 다 막 우수수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보시면 막 6%, 5%, 22% 이런 것들 보이죠. 예, 바이오 쪽이 이제 대부분이 2차전지 바이오, 일부 반도체 쪽, 이쪽 성장 섹터 3업종 있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뭐 게임, 이런 쪽에서 이제 올라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기조가 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뭐 기술적 봉의 형태도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측면은 아니라는 거죠. 내일 만약에 이제 막 코스피 급락하고 요것도 급락이 해서 빠지더라도 요 앞서 요 날처럼 7월 9일처럼 밑꼬리를 그리면서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또 튀어오르는 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소형 중에 어떤 흐름들 장세는 조금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이 0.15% 빠졌는데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는 0.19% 상승했고요. 지수보다 강했죠. 그리고 코스닥의 반도체 쪽은 0.3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도 지금 지수보다 강했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한데 이렇게 좀 상반된 흐름이 전개된다는 거는 뚜렷하게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기조 자체가 이게 뭐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코스피 좀 약세, 코스닥은 그래도 견조한 어떤 흐름 유지,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 증시도 0.58% 상승했고요. 홍콩 0.34% 약세, 대만 0.4% 약세, 상해 증시는 0.7% 강세.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1.5% 내외 정도씩 이렇게 강한 어떤 상승 반등을 좀 해주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연출하다가 조금 눌린 것들도 좀 있죠. 어쨌든 뭐 한국 증시도 코스닥은 조금 그래도 반격해주는 그런 기조의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수급 보면, 수급은 특징적인 거는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을 팔았는데 의약품 쪽,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쪽이고요. 여기 반도체 쪽 일부,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많이 팔았죠.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이런 구도의 수급이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시장의 악세를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시장 대비 약했죠. 0.6%, 1.2% 약세. 삼성바이오도 1.3% 약세. 정고점 부근에 또 매물 나오는 것들. 기관은 그래도 계속 사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LG화학 좀 조정받았고, 삼성 SDI 강보합, 현대차는 강세, 셀트론이 한 2% 약세. 오늘 수급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쌍끌이 좀 순매도 기조의 흐름이었고, 삼성물산은 휴젤 인수를 뭐 안 한다 하면서 올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 될 거라는 기대감, 가속방 기대감 이런 것도 작용을 해서 올라간 것 같고요. 3.8%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의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SK 머티리얼즈가 그 미국의 이제 유수의 또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으로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밝혀졌죠. 그러니까 참 이런 정보가 먼저 노출된다는 거 좀 안타까운 얘기도 하고요. 그 피해는 개인 투자가 분명히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이따 동아 ST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은 5.4% 상승했고요. 휴젤은 역시나 이제 급락 6.8%.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이제 매도 의견 드린 이유가 조금 지저분해지는 구간이다. 이미 재료는 나왔는데 그걸 뭐 어떻게 인수할지 누가 인수할지 얘기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되는 거겠죠. 네이처셀은 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커버를 좀 하기 애매한 기업인데 2.3조나 됐어요. 2조 3천억이라는 시총이 됐기 때문에 지수 영향도가 좀 붙은 그런 어떤 시총 규모고요. 원익 IPS 0.8% 강세, 첨보는 1.9% 강세. 반도체 소부장도 좋아요. 고용, LX 세미콘 강세.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 쪽으로 뷰노 같은 거 6.4% 강세. 그리고 랩지노믹스 강세에다가 엔케믹스도 오랜만에 4% 강세.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분위기. 오늘 첫랩하고 고바이오랩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회사가 좀 좋았습니다. 4.8% 고바이오랩 강세. 그리고 첫랩도 9.9% 강세. 앞타바이오가 6.8% 강세. 태고사이언스도 오늘 3.7% 강세. 파마리서치 2%, 루트로닉 3%. 미용 관련주는 뭐 꾸준하게 좋네요. 매드팩터도 7% 강세에 반등해줬고요.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1%,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 3.6% 강세. 그래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좋았고요. CS 윈드 풍력 1위 회사, 그리고 하나솔루션 1.7% 강세. 친환경 관련주들 좋았죠. 코롱 인더, 그리고 이제 수소 쪽에 일진다이아, 그리고 JC 케미칼 같은 바이오 디젤 회사, 이런 것들도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한 명분이 있고, 올라가는 건 주구장창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 소외가 되는 그런 어떤 강세장의 속성이 그대로 조금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볼게요. 오늘 코덱스 인버스 쪽으로 코퍼스죠. 700억 들어왔고 ETF 연계니까요.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560억. 뭐 전체로 보니까요. 환경 관련된 종목이 많아요. 최근에 수소 사업을 하겠다 선언한 것도 많고, 두산비오셀, 롯데케미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스페이스X랑 최근에 뭐 하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또 지분가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SKI 테크놀로지, 반도체 분리막, 일진머티리얼즈, 코롱인더, 전기차, 수소차, 이제 소재,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래서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좋은 어떤 구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보니까 2차전지 쪽이 다시 또 수급이 붙네요. 에코프로, 첨보 이런 쪽. 그린플러스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또 환경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알체라는 메타벅스, ST팜, 알테오젠 뭐 이런 또 이제 바이오 쪽, 앞타바이오, 바이오 쪽 기업들, 파마리서치, 뭐 네오이멘테크, 셀리드, 첫랩, 유바이오로직스,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이에요 대부분. 혹은 이제 테마단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또 큰 모멘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좋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시장은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고요.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간략하게 좀 체크해드리면요.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9월 이후로 연기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금감원이 저번에도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예,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공모가를 좀 낮춰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정정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 9월이야 돼야 상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오늘 조금 분위기 안 좋게 만든 것 같은데, 그 부분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드리고요. 또 이제 제프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이 100km, 그 버진 갤럭시보다 더 높은 지역까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우주로 인정 안 하는 쪽도 많아요. 버진 갤럭시 올라간 거는. 예,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카르만 라인을 이제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이 광경 굉장히 멋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인데, 얼마나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이 최후의 어떤 기쁨, 쾌감을 만끽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령 최연소 민간 우주인이 탄생하는 이런 기념비적인 기록도 세우게 됐는데요. 어쨌든 뭐 오늘 그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내내 어떤 화두, 이 이벤트는 분명히 이제 관련 기업들에도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8월달, 9월달 정도, 8월달로 예정이 된 것 같은데 스페이스X의 우주여행도 예정돼 있고요. 10월달에는 또 국내 최대 이제 우주 이벤트죠. 누리호 발사, 국산 발사체, 로켓,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하반기까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루 오리진의 이 우주여행 성공, 너무나 대단하고요. 최고 날이고, 어제 보면서도 역시나 박수 치면서 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주 관련된 내용들, 이벤트들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관련 기업들도 계속 커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이슈 체크 종목은요, 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4.6%, 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추세를 완전히 좀 깨버리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인데요. 지난 이제 요날 음봉 크게 만들어졌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찍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21선을 깨면서 좀 부정적이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장대 음봉이 이제 나왔는데, 이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수급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그냥, 기관이 78만 주, 외국인이 90만 주를 순매도 하면서 개인들이 2,450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수급으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좀 큰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증시 하락의 어떤 뭐 주범적인 그런 어떤 종목이었다, 그리고 수급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좀 고점이 찍힌 것 같고요. 최근에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의 상장 모멘텀이 요 이제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선반영됐다 볼 수밖에 없죠. 선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의 어떤 일정에 조금 지연되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크게 훼손되는, 상승한 명분 자체가 밸류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 그 이제 모멘텀 호재는 이미 이제 시장의 요 주가에 어떤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고점대를 벗겨내거나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것 이상의 어떤 모멘텀 내지는 어떤 강세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되든지 나와줘야 요 돌파가 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운 어떤 돌파하기 쉽진 않은 그런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막 고꾸라져 가지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또 다시 올려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전개하면서 고점권역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자회사들도 추후에 또 상장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 때마다 좀 올려치고 하는 식으로 고점의 권역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더 낮은 어떤 단계에 있는 매력적인 종목 쪽도 많기 때문에 굳이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이걸 새로 매수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 보수적이라는 게 다 팔고 떠나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물량을 축소 내지는 올라올 때마다 이제 줄인다든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낮은 밸류와 어떤 주가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섹터나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카오나 어떤 특정 종목으로 고점을 다 먹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는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주식을 한 데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것들을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런 약간 좀 지금 생각하면 약간 탐욕이죠. 그런 것들이 좀 발동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좀 놓으면서 거래도 이제 매매도 잘 풀리고 투자도 성과도 좋아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 드리는 게 그냥 어디 책 보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경험을 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다 이제 시행착오를, 시간과 돈을 투여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확률상 높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카카오의 고점을 제가 예단한다든지 맞춘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주식은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고 대응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제가 또 뻔한 소리 한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보시다든지 한 몇 달 상간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고점권역 되니까 갭 떠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이제 기사는 되지는 않네요 아직. 어제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이제 소개해드린 기사죠.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그 4조 원대 배터리 양극재 공급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리 선 반영돼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슈팅 날리는데 이제 에너지로 쓴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잖아요. 차익 실현 하는데 이런 구간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이제 이게 5년 10년의 고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한 기간에 2, 3년 안짝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드린 거는, 과거에 이제 어떤 주도주들이 이런 구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리포트도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하는 것들 나올 때마다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데서 조금 더 상승하다가 고꾸라지기 시작하면 그냥 속절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2, 3년 정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매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어떤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라도 매도를 적절히 하고 또 이제 떨어지면 또 그 자리에 또 나중에 또 매수를 해보고, 이런 사이클적인 성장주에 대한 사이클적인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에서 저도 이제 잘못 매수했다가 오랜 기간 고생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저도 이제 제 거래 어떤 기준에 많이 녹여낸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주식을 오랜 기간 동안 즐겁고 조금 이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 먹겠다는 마음보다는 적절히 여기서 먹고 또 다른 데서 적절히 먹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복리의 어떤 마법을 누려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의 성과가 나중에 계절을 이렇게 만들더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경험하지 않고 뭐 제가 책 읽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먹고 또 딴 데서도 적당히 먹고 어떤 데서는 뭐 5G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건 아쉽네 하면서 이제 약간 손절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뭐 올라가다가 계좌 올라가다 조금 이래됐지만 다시 또 뭐 2차전지 소재나 바이오 쪽, 뭐 반도체 쪽으로 또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를 또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 대응 영역이고 관리 영역이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저와 오랜 기간 또 동행하면서 같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전체 어떤 성과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신한금융에서 엊그제 이제 나온 리포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금융자회사 상장 기대감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은 좀 선반영돼 있다. 모빌리티와 엔터테인먼트에 좀 주목을 하자. 향후에 이제 이거는 선반영됐으니까 향후에 다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이거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 기존 대비 한 30% 가까이를 상향시켰네요. 대부분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투자 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4조 그리고 173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매출과 이익은 꾸준하게 이렇게 또 고성장을 하긴 하지만 그만큼 컨센서스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충족 정도 내지는 약간 하회만 하더라도 주가는 실적 발표 뒤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선반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 빠지지? 하면 선반영 됐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상장, 카카오뱅크랑 상장 기대감은 선반영됐다. 모빌리티와 엔터테인먼트에 주목하자. 6월에만 기업 가치가 20% 이상 증가를 했다. 카카오뱅크와 페이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됐다. 상장 이후에는 보유 지분 희석과 지분 가치 할인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주회사 성격의 어떤 모습을 띠는 거기 때문에 상장하게 되면 결국 보유 지분에 대한 희석, 지분 가치 할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뭐랄까 지금 시총을 유지할까 하는 의문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뭐 이제 그 장외에서 20조다, 3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카카오가 지금 시총이 한 70조인데 야 30조면 이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카카오뱅크? 이거 100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이나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27%예요. 100%가 아니에요.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향후에 내는 뭐 실적에 대해서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지분법 반영을 하더라도 27%의 반영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고 지주회사가 된다면 또 이제 그 지분가치 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장할 땐 또 공모를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27%가 아니죠. 이게 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막 뉴스나 기사화된 것들 보면 야 뭐 지금 장외에서 가격이 막 올라서 25조입니다, 30조입니다 하는 것들은 사실 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 카카오에 대한 카카오뱅크의 어떤 가치 영향력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바라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또 알아봐야 되는 거죠. 따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서비스들을 각각 다 떼내어 가지고 또 이제 자생력을 기르고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을 합병하고 이번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뭐 DPC, 레디시라는 기업을 또 인수하면서 북미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고 또 멜론까지 또 합병을 하고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의 기획 제작 유통이 가능한 구조를 확립했다.
최근에 뭐 MC 누구죠? 유재석 씨를 또 안테나라는 그 소속사, 안테나 소속사를 카카오 엔터에서 이제 지분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연결돼 버린 거죠. 유재석 씨가. 그래서 뭐 계약금을 100억 줬다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는 것 같아요. 예, 엔터테인먼트가 캐파를 또 키우고 성장을 좀 해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획들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캐시카우가 되는 멜론, 우리가 이제 음악 듣는 그 멜론 서비스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캐시카우가 되는 멜론의 합병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확장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 이상 올렸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카카오 페이와 뱅크는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이 부분 가지고서는 단기적으로 업사이드는 크지 않다. 다만 본업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커머스 광고 쪽,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확장과 이런 이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은 내년에도 유효한 만큼 추후 목표가 상향의 근거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5조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200억. 그래서 퍼로 따지면 81배, 내년에 76배 정도로 내려오는 이렇게 또 가치 밸류가 측정이 됐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 있는 부분은 이제 명확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좀 화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동아 ST가 인도 제약사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기술 수출했다는 굉장히 호재가 이제 나왔는데요. 장 전에 나왔죠. 그래서 공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도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계약금 이제 1,000만 달러, 뭐 100억 정도 넣는 규모에다가 마일스톤이 9,500만 달러니까 뭐 한 1,000억 좀 넣는 규모. 예, 그러니까 도합으로 치면 1,100억, 1,200억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파트너사하고 이제 나눠서 수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 개발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은 뭐 동아소시오 계열 DM 바이오가 이제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 좋아요. 같이 이제 연구 개발한 회사와 같이 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했다는 내용, 그리고 뭐 개발은 완료돼 가지고 지금 뭐 3상을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마일스톤이 비쌀 순 없죠.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제 야 이거 마일스톤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로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마일스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로열티를 몇 프로 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요 임상은 뭐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삼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좋은 기업으로 기술출하는 게 이제 동아 ST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으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뭐 그 큰 기업들 틈에서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삼성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치고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팔기는 좀 어렵겠죠. 만들긴 했어도. 그러니까 기술줄 선택하는 게 최적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 좋아요. 마일스톤도 요 정도에다가 두 자릿수의 이제 로열티, 그거에 대한 제공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괜찮은 어떤 계약을 맺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걸 이제 여러 기업이 나눠 가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술출을 이력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요. 인타스라는 기업이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큰 기업입니다. 85개국 이상의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인도의 이제 다국적 제약사고요. 지난해 매출의 약 70%를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인도 제약사로는 최초로 미국과 유럽에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하면서 상당한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스텔라라는 잘 아시겠지만 셀트론이나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건선 쪽,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 이런 쪽이죠. 그래서 매출이 이제 막 7조, 8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10조 찍을 걸로 보여지는 이 블록버스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망한 제품에 대한
기술주를 성공했다. 근데 이제 오늘 주가는요, 이렇게 꼬라 박았어요, 완전히. 마이너스 7%로 시작해서 12%, 12.9%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뭐냐면,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 기사화 됐고, 약간 좀 면피로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정보가 샜다는 거죠. 정보가 새가지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밑에서부터 이제 사들인 거잖아요. 보면 외국인이겠어요, 이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 그래서 이 정보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개인 투자를만 이제 피해를 본 거죠. 오늘 이제 얼마입니까? 100억 넘게 이제 순매수 해버렸잖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장초반부터 팔아 제꼈겠죠? 그래서 뭐 그들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먹은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좀 계획상 원활하게 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례도 좀 발생 안 해야 된다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가 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가를 보면 뭐가 임상 결과 나오더라도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나, 뭔가 호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발표 시점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발표하거나 이런 좋은 호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막 알고 있는 사람들만 막 사재 끼워서 갖고 있다가, 발표가 나면 알고서 산 사람들이,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매도를 하니까 뉴스나 공시 보고 진입하거나, 야, 이런 대형 호재야?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폭탄을 안겨주고 이게 꺾인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레퍼토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좀,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과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명확하게 뭔가 규제가 엄청 강해야 됩니다. 이거 계좌 조사해가지고, 이거 미리 여기서 사 제낀 사람들, 그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제가 뭐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상식적이면서도 공정을 해야 돼요.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이거를 고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명확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수급에서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화를 아니 왜 이렇게 그 주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느냐 하면서 제가 좀 언변을 좀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음날 이렇게 솟구치긴 했지만 다시 또 밀리죠. 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왜 이 시점에서 이 주주 생각 안 하고 왜 자기들을 알고 있는 그런 자금을 베팅해주는 기관들한테만 쏙 할인해가지고 물량을 주면서 이 희석되는 요인을 발생시키고, 이 매물대를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투자자에게, 개인 투자자에게 이런 피해를 주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저는 딱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동아ST 이 흐름을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피해보는 개인 투자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고요.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어떤 기류 때문에 사실, 뭐랄까 좀 힘과 뭐 어떤 권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쉽게 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팽배해지는 그런 시장이 될까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공정한 방향으로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또 바이오 기술들, 그리고 어떤 바이오 트렌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바이오 투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바이오 시장에서 뭐 10배거 이상의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때는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트렌드 분야를, 그리고 그 트렌드 분야에 주도하는 기업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뷰노 같은 기업이 이제 그런 기업이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오늘도 증시거래도 약세 과정에서도 6.4%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수급도 괜찮은 편입니다. 외국인들도 매수하는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비상장이긴 하지만 암진단 AI 대표 기업 왓슨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면역 항암제 반응하는 환자를, 면역 항암제가 이게 효능이 있는 환자는 굉장히 높은 효능을 내는데, 없는 환자는 뭐 아예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나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투여하기 전에 효능이 있을 만한, 반응할 만한 환자를 AI로서 이제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 회사를, 요 회사를 이제 그 해외 유수 기업이 이제 엄청난 규모의 300억 이상의 이제 투자를 해준 거죠. 비상장인데. 그래서 이 AI 분야가 굉장히 좀 앞으로 유망해지고 있는 확연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그 상장 시장에서는, 유통 시장에서는 그 빅팜들이 이제 빅딜을 하는, 큰 자금의 어떤 규모의 기술 라이선스 인이라든지 인수합병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근데 비상장에서도 이제 보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이런 분야가 유망해지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유통시장, 빅팜들도 이제 아마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알고 이해하고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왓슨이라는 게 이 암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뭐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IBM이 2011년도 선보인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왓슨이. 10년이 지난 현재 기대만 못한 정확도에 위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암 치료에 도전하면서 왓슨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진 모양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인 루닛이다. 지난 19일 루닛은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가던트 헬스로부터 약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후속 투자를 받았다. 야,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상장이 300억 규모의 시리즈를 받았다, 투자를 받았다. 어떤 분야길래 이러지? 하는 의문점을 갖는 거죠. 궁금증을. 이번 투자로 가던트 헬스는 루닛의 2대 주주가 됐다. 국내 의료분야 스타트 업계에선 흔치 않은 투자액이다. 투자액만큼이나 주목받는 건 투자사인 가던트 헬스다. 이곳은 암 정밀 분석법인 액체 생검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혈액을 통해서 이제 암을 검진하는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유망해지는 분야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죠. 미국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 중 80%가 이곳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2011년 설립 이후 한 번도 지분 투자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루닛에 투자한 이유가 뭘까? 가던트 헬스는 루닛이 개발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루닛 스코프, 이 안에 이제 스코프라고 부르네요. 스코프에 주목을 했다. 스코프는 면역항암제 반응률을 예측하는 AI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주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항암 효과를 낸다. 그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완치율은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지금 3세대 항암제로 이제 주목을 계속 받고 있죠. 문제는 환자마다 효과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암 조직을 떼서 분석한 결과 PD-L1이란 단백질을 발견했을 때만 면역 항암제를 썼다. 그런데 이 방법에 스코프 분석을 더했더니 100명 중 42명에 머물렀던 적합 환자가 62명으로 늘었다. 50%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던트 헬스는 투자와 함께 루닛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스코프의 AI 역량을 자사의 조직검사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루닛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루닛 스코프의 대규모 유통 및 판매 채널을 확보했다.
그래서 야, 이 전략적인 어떤 투자인데 이 분야 정말 앞으로 유망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항암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환자에게 쓸 것인가를 할 때 그 중간 브릿지 역할로서 이 AI가 앞으로 좀 유망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간단하게 보면 그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이제 이게 대중화되고 이렇게 많이 쓰이면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높은 매출을 내게 될 텐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효능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검증 데이터를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도 정부랑 지금 손잡고 요 데이터를 확보하는 효능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뷰노입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시총 2,800억의 뷰노고요. 루닉과 함께 AI 기반 암 진단에서 두각을 드러낸 뷰노도 본격적으로 암 치료 시장에 뛰어든다. 암 치료 시장에 뛰어들면 이제 규모 자체가 커지죠. 캐파가. 그만큼 기대 가치도 커지는 거죠. 엄청난 시장이니까 암 시장이. 뷰노는 지난 13일 AI 기반 방사선 정밀 암치료 소프트웨어 기업 온코소프트와 양약학서를 체결하고 암치료 솔루션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 뷰노는 이번 협력을 위해 온코소프트의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한다. 암세포에 방사선을 쬐게 해서 죽이는 방사선 치료는 주변의 정상 세포까지 죽이는 문제가 있었다. 온코소프트는 방사선 조사량을 미세 조정해서 부작용을 최소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피해를 줄이자면 암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한다. 이 업체가 뷰노와 손을 잡는 이유다. 이런 기술은 진짜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그 방사선 이런 치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작용이 큽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야 하는 기술이고 이거는 진짜 응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막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건 응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 AI 스타트업의 암치료 공헌은 이어지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뭡니까? 건강보험 급여화가 뒤따라야 됩니다. 국내 병원들이 왓슨을 포기하는 속사정에도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요. 진단 정확도를 높여도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 AI 기업의 매출이 100억 원 미만에서 맴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올리는 등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언 수준에 그친다. 조금 더 파워풀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항암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여서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면 당국에서도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정부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여서 의료비를 낮출 수 있으면 정부는 당연히 이걸 해야죠. 이게 다른 나라 사례가 없는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당장 해야죠. 우리나라가 리딩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죠. 그래서 그런 리딩하는 어떤 이제 국면을 국내에서 지금 뷰노가 정부랑 같이 손잡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거고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엊그제 나온 리포트인데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부국증권 리포트입니다. 국내 의료 AI 솔루션 대표 기업이다.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및 1호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 기업과 논의를 하면서 이 인허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고 있고 이 기술을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처음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2023년에는 115억 달러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내면서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각 국가별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 가이드라인을 지금 발표했다는 거, 한국이. 이 부분에서 앞으로 글로벌적인 AI 어떤 인허가 할 때
우리나라가 또 어느 정도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뭐 한국 이 정도가 조금 이쪽에 대해서 주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이너가 관련된 뭐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치과 쪽, 뭐 심장 쪽, 뭐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모멘텀도 풍부할 걸로 생각이 되고 향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확장될 게 저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상장 기업, 루닛이라는 비상장 기업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장된 뷰노라는 기업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시장 안에서 신테카 바이오라고 상장한 지 이 기업도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요. 신약 개발할 때 필요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세를 이렇게 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랜 기간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 기업은. 코로나 때 보시면 최저가가 5,000원이었는데 작년 9월달, 10월달에 48,700원, 1,100원 났죠. 그래서 요거는 관망, 이제 관망 한 2, 3년 동안은 이제 하락 횡보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고, 하지만 관심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신테카 바이오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 시총이 이제 1,900억, 2,000억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망은 하고 관심은 두되 지금은 2, 3년간은 매수를 고려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견도 같이 비춰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AI 의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관련 기업들을 계속 이제 트래킹하면서 이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이런 신기술, 글로벌 트렌드에 태동하는 분야에서 10배, 20배, 30배짜리 기업들이 탄생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항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뭐 코로나가 지금 뭐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치명률은 이제 낮다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경제 타격을 주는 그런 어떤 뭐 방역이라든지 봉쇄라든지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증시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거 보니까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퇴근길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